자, 오늘 이제 15차시 지난 시간에 이제 기는 법을 배웠으니까 오늘은 이제 바로 날아다니는 걸로 해가지고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갈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라서 금방 끝날 것 같지만 끝날 때쯤은 아마 시간도 거의 다 있을 것이다. 보면 되겠고요.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앞에 페이지는 그나마 좀 풀만하고요. 이해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특히 맨 마지막 문제가 이제 거의 요새 나오는 가장 어려운 수준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반 소리니까 요 문제도 어렵다 하던데 한번 볼게요.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11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의 속력 7m/s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던 물체 B와 충돌한 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여 높이가 0.2m인 최고점까지 올라갔다. A, B의 질량은 각각 1kg, 3kg이고 충돌 후 B의 속력은 V인데 V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있으니까 충돌 과정에서는 충격량은 운동량에 변하는 것 같다는 식을 쓰거나 아니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충돌한 이후에는 이제 마찰이 없는 면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요거 하나는 좀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여기 마찰이 없는 빗면이 있고 수평면이 있을 때 질량 M인 물체가 높이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아졌을 때 여기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 있죠? 속력은 루트 2GH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2분의 1 MV 제곱이 MGH가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가만히 놓아진 물체 같은 경우에 H만큼 내려오면 속도가 루트 2GH가 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는 복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서 막 풀면은 너무 풀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루트 2GH 이렇게 써가지고 풀이하는 게 대체적으로 좀 편리합니다. 거꾸로 얘가 V로 시작해서 H만큼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똑같이 속도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A가 충돌한 이후에 0.2m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한 이후 A의 속력은 루트 2GH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0.2m 올라갔죠. 그래서 충돌 후 A의 속력이 2m/s로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다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충돌 후 B의 속력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구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 써볼게요. 요 그림 위에다 그냥 바로 써볼까. 자, 요 바닥에 도달했을 때 A의 질량은 1kg이고 속도는 7m/s였습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 있고요. B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량 없죠. 그럼 충돌 후 B는 운동량 없고요. 충돌 후 A는 질량 1kg 그대로일 거고 당연히 왼쪽으로 2m/s로 움직였습니다. 충돌 후 B는 질량이 3kg이고 속도가 V였죠. 그래서 이 V를 구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식 정리하면 3V는 9가 되니까 V는 3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 A는 왼쪽으로 2m/s, 충돌 후 B는 오른쪽으로 3m/s의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풀만하나? 아니요. 아님 말고. 잠시만. 네, 잠시만. 저 잠시만은 반말이죠.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거를 그냥 바로 구했다면은 그냥 한 줄로 끝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수능에도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9번하고 20번 두 문제로 나왔는데 9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A가 구간 P를 지난 후 속력 2V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그럼 이 구간 P는 좀 특이하게도
마찰력이 작용해서 속력이 느려지는 구간이 아니고 그 카트라이더 보면 이제 그 화살표 이렇게 밟았을 때 부스트 되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스터를 알려주겠다. 예. 일단 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3V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B가 P를 지난 후 속력 VB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A와 B는 질량이 같아요. 그래서 그 질량을 M이라고 두겠습니다. A도 질량 M, B도 질량 M. 자, 그리고요, P에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P에서 가에서 A나 나에서 B나 모두 P에서 동일한 힘을 동일한 거리만큼 가는데 받게 됩니다. 좀 문 닫을까? 아니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닫자. 그래서 이 조건은 결국에 W가 같다. P 구간에서 A가 받는 일과 B가 받는 일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물체의 크기를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문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그럼 이런 물어보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찾아가도 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문제 조건부터 먼저 식으로 적어보고 그걸로 알 수 있는 거 먼저 구한 다음에 차차 물어보는 거를 찾아가는 게 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일이 같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일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에서 A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나에서 B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어 볼게요. A는 속력이 V에서 2V가 되었죠. 그래서 2분의 1 M에 2V의 제곱, 이게 A의 나중 운동 에너지. 그리고 2분의 1 M에 V의 제곱, 이게 A의 처음 운동 에너지, P를 지나기 전에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게 되겠고요. 이건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B는 질량 똑같죠. 나중 속력이 VB가 되었고요. 처음 속력이 3V입니다. 그러면 요 식을 보면 M은 다 날라가고요. 이제 V 제곱하고 VB 제곱이 두 개만 남죠. 그래서 VB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VB가 계산 과정은 다 생략할게요. 치사하게. 루트 12V가 되고요. 이걸 정리하면 2 루트 3V가 됩니다. 야, 이걸로 바꾸는 걸 뭐라 그러노? 그냥 정리하는 겁니까? 루트를 벗겨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데. 네, 하여튼 어쨌든 루트 B의 나중 속력은 2 루트 3V여서 일단 디귿이 날라갑니다. 그죠? 이게 2 루트 3V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으니까 찍어도 1번 아니면 3번으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알면 3번. 예. 근데 잘 보면요, 좀 영리한 애들은 이것도 바로 보일 수도 있는데 P를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TA이고 TB입니다. P를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 이제 이런 게 어려운데요. 이걸 구하려면 요 시간이 들어간 여러 가지 공식 중에 하나를 떠올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 상황이 요 P 구간에서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고요. 그다음 시간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것이 이 구간을 지나가기 전 속도와 지나간 이후의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즉 지나가기 전 운동량과 지나간 후의 운동량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종합적인 정보로부터 떠올라야 되는 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계속 경험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게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 구조상 기역과 니은은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힘이 같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긴 쪽이 충격량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가 크다, 가에서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둘 다 맞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리면 둘 다 틀리기 때문에 답은 기억 니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약간 문제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근데 야매니까 이런 걸 알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식으로 풀어보면 이제 결국에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쓸 건데요. 여기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이걸 쓸 거예요. FT는 델타 P. 이걸 쓸 건데 요 A에 대해서 하고 B에 대해서 쓸 겁니다. 그럼 A는 B는 똑같은 힘을 받고요. 힘을 받는 시간은 TA, TB라고 했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그 M 곱하기 2V가 나중에 되었고 처음에는 N 곱하기 V였죠. B 같은 경우에는 나중 속도가 좀 재수없게도 이렇게 숫자가 더럽죠. 요거 처음이 N 곱하기 3V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둘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MV는 빼고 숫자만 계산해 보면 얘는 2 빼기 1이죠. 2 빼기 1이고 밑에는 2루트 3 빼기 3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루트 3이 대략 1.7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간혹 가다가 이제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루트 2, 루트 3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루트 2가 한 1.4 정도 되고 루트 3이 1.7 정도 되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이딴 식으로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는 1이고요. 얘는 1보다 작죠? 3.4 얼마 빼기 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이제 얘가 더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F는 같으니까 요 TA가 TB보다 더 크겠죠. 그러면 나에서 물어보는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똘똘마리로 A가 B보다 더 큰 충격량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가 모두 맞아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뛰어가는 거고요. 이제 날아가는 걸로 이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날아가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순간이동. 여러분들 하면 되겠는데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용수철 달린 문제들이 좀 한때 유행했었는데 요새는 좀 뜸하고요. 안 나오진 않는데 나오고요. 요새는 좀 경사면을 이용한 약간 좀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낸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성이 살짝 있습니다. 이거 이제 초창기 수능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20년 11월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그래 이때쯤 되면 이제 방광기쯤 되는데. 야! 자,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2kg, 3kg, 1kg인 물체 ABC가 용수철 상수가 200Nm/m인 용수철과 실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수평면에 연직으로 연결된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0.1m만큼 늘어나 있다라고 하네요. 가에서는요.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늘어난 길이가 가에서는 0.1m입니다. 그 다음 그림 나는 가에 C에 연결된 실이 끊어진 후 A가 연직선상에서 운동하여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0.05m만큼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용수철의 길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A는 내려가고 B는 올라가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 평형이었으니까 얘가 없어지면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그 나에서 A와 B의 속력을 V라고 둘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번 봅시다.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과 우리가 잡은 것들로 치면은 2분의 1에 A의 질량이 2kg이고요. 그게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kx 제곱인데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에 k가 200이고요. 그다음에 x가 0.05입니다. 요거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녀석의 몇 배이냐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요거 곱하기 x는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됩니다. 몇 배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거의 몇 배이냐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v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말은 쉽죠. 예, v만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v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느냐? 자, c가 끊어진 순간부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움직이는 동안에 이 물체에 하는 일을 보면 중력하고 탄성력에 따른 힘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장력이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해서 일이 합쳐서 0이 되는 거고요. 네. 용수철 A, B 요걸 합친 시스템의 를 보면은 그 탄성력하고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 한 줄로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20번 문제였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쓰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고요. 제가 약간 팁을 알려주면 이 문제가처럼 어떤 물체는 내려가고 어떤 물체는 올라가고 이런 경우 있죠.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쓸 때 어떤 기준점을 잡고 MGH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하는 게 더 헷갈립니다. 복잡하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중에서 요 형식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운동 에너지 변화를 다 더하면은 0이 된다라는 식을 쓰는 게 좋아요.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식의 장점이 뭐냐면 기준점을 안 잡아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MGH만큼 증가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MGH만큼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가량, 감소량만 식으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좀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식이 제가 여러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떨 때 편리하느냐, 도르래 연결돼 가지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런 문제일 때만 좀 이게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적어야 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적어야 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중 탄성 에너지 빼기 처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K에 100이 아니고 200이죠. K에 X2 제곱 빼기 X1 제곱 하면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나중에 늘어난 길이가 0.05거든요. 빼기 처음 늘어난 길이가 0.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탄소 포텐셜 에너지는 좀 늘어난 길이가 줄었으니까 줄어듭니다. 그래서 변화량으로 따져보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합니다. A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엔 MGH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이 2kg이고 G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0.1m가 늘어난 상태에서 0.05m가 늘어난 상태로 바뀌니까 0.05m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MGH만큼 감소하고, 자, B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MGH가 돼야 돼요. 그래서 MG 역시 0.05m 올라가죠. 자, 이쯤 되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까먹게 되거든요. 예. 요만큼 한 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구한 겁니다. 길죠? 그래서 20번 문제입니다. 저 3이에요. 예, 이게 MGH, B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B가 올라간 높이.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운동 에너지 변화 적으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얘는 처음에 정지 상태였고 나중에 속력 V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곧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총 질량 합치면 2kg 더하기 5kg, 3kg 아니고 5kg고요. 그다음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생략된 게 빼기 0이 생략됐죠. 처음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그러니까 요식 잘 보면 V 제곱만 모르죠. 나머지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계산 과정은 치사하게 생략하고요. V 제곱을 구하면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다 풀었습니다.
예. 여기에 10분의 1을 집어넣어요. v제곱 대신에. 그래서 10분의 1은 요거 계산하면 0.25가 되거든요. 0.25의 몇 배이냐 해가지고 요 x를 구해보면 요 x는 5분의 2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요게 v제곱이 이제 10분의 1이라는 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구했고요. 그 다음 2분의 1 kx 제곱의 몇 배이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식을 이때 A의 운동 에너지는 탄소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이냐라고 식을 세워서 x를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초창기 수능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나왔던 거고요. 요새는 더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새 나오는 이제 최절정 이제 초고온 문제라고 이렇게 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만약에 시간 내로 풀으라면 이거 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최고 난이도 문제가 너무 심하게 어렵게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풀기 전에 한 가지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요새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자, 저 높이는 같습니다. 높이는 같은데 경사면의 각도가 다른 경우인데요. 저 코를 골고 있네요. 여기 세타 2고요. 그 다음에 요게 L1이고 L2라고 합시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예를 들면 문제 조건에서 요 왼쪽 물체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놓았을 때 가속도가 3a이고 오른쪽 물체의 가속도가 2a라고 하면 이걸로부터 L1과 L2의 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작년부터 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치사하게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 원래 교육과정의 취지상으로는 이거를 막 이 정도까지 계산하는 걸 안 내는 쪽이었다라고 뉘앙스를 볼 수 있었는데 수능에서조차 이 문제가 나왔어요. 9월 모의고사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겁니다. 요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mg랑 수직 강력이랑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알짜 힘이 요 mg 사인 세타가 되죠. 요게 이제 ma가 되니까 가속도가 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이 사인 세타라는 게 요거 길이로 나타나면 이게 L1분의 H, L2분의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속도의 비가 결국에 사인 세타의 비가 되는데 요게 L1분의 H 대 L2분의 H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L1과 L2의 비는요. L1과 L2의 비면은 가속도의 역수의 비가 됩니다. 2대 3이 되어서 얘를 2L, 얘를 3L이라 두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작년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쌈박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못됐어. 너무 잘못된 것 같죠. 근데 뭐 문제가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려주는 수밖에 없죠. 기말에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샘플로 빼지 않을게요. 빼지 않고 그 나중에 그 추가 문제들 중에서 좀 심하다 싶은 건 많이 빼놓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빼고 나서 이제 좀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 문제를 넣어놓긴 할 건데 제가 돼지 꼬리표로 아예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럼 그거는 이제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보면.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 한 거니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후보로 넣어놓긴 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좌절을 겪어보도록 하십니다. 자, 그림은 각각 질량이 각각 M, EM인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서로 다른 빗면의 점 PR에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A, B는 빗면을 따라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3A,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요 전제 조건인데 아까 말한 그 얘기입니다. 실이 끊어지고 나서 A, B는 빗면에 따라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3A,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때
자, Q를 잠시만요. 자, Q를 지나는 순간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보면 요 Q를 지나는 순간 있죠. Q를 지나는 순간에 보면 A는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는 지금 경사도를 보면 얘가 더 급하고 얘가 더 완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높이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요 길이가 더 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P점에서 Q점까지 갔다라고 하면 요 B는 R점에서 요점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점으로 찍은 거는 그 각각 이제 실이 끊어지는 순간 A와 B의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를 사용할 거냐면 아까 문제 조건 전에 요 녀석은 가속도가 3a라고 나와 있었죠. 요 녀석은 가속도가 2a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세타1 얘를 세타2라고 하면 사인 세타1하고 사인 세타2의 b가 3대2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높이와 같은 요 직각삼각형을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높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요 빗면의 길이 있죠. 요 빗면의 길이의 비가 요거의 역수의 비, 그러니까 2대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2L이면 요 길이는 얼마다? 3L이라는 걸 이제 이용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못 찾았으면 풀 수가 없었어요. 이걸 못 찾았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겠어요? 2L이 되겠죠? A가 이만큼 가는 동안 B가 이만큼 내려갔잖아요. 얘가 2L만큼 가는 동안 얘도 2L만큼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는 이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B는 마찰 구간이 시작되는 점 S부터 또 이 조건이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나옵니다. 마찰이 있는 구간을 내려올 때 속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무슨 특징이냐면 마찰이 있는 구간에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얘가 내려오는 동안 운동에너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마찰력이 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곧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 마찰 구간이 한 일은 EMGH1이에요. EMGH1만큼이 마찰력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된 총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에너지,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 A의 운동에너지, 이걸 KA라고 할까요? 그럼 그림으로 치면 이 지점을 통과할 때 운동에너지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실이 끊어져요. 그러면 A가 이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운동에너지가 요겁니다. 요거는 마찰 구간에서의 B의 운동에너지. 마찰 구간에서 B의 운동에너지를 KB라고 하면 요거는 요 지점에서 운동에너지이기도 하고 이게 계속 유지되니까 요 지점에서 운동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요 KA가 KB의 2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던 혹은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쓰던지 간에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으니까 A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운동에너지는 2KB, 그 다음에 B가 요 구간에서 가지는 운동에너지를 KB라고 두면은 변수를 하나 줄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P와 S의 높이는 H1으로 갔고 Q와 R의 높이는 H2로 갔다. 요거는 이제 그 그림에 그냥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 H1과 H2의 B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프죠? 자, 이런 경우에 저는 뭘 찾냐 하면 지금 어차피 마찰이 있고요. 마찰력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이 이제 가장 전체적인 식이기 때문에 그 식을 저는 먼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AB가요. 처음에 이 녹기 시작한 순간부터 AB가 바닥에 다 도달할 때까지를 보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됩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 알고 있고 얼만큼 감소하는지를 알아요. 그게 요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마찰 구간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요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일은 요 구간에서 줄어든 중력 포텐셜 에너지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을 쓸 겁니다. 이제 지금 때문에 이제 멍하죠. 전마가 무슨 소리 하나. 자, 마찰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식을 쓸 겁니다. 요 식을 누구에 대해서 쓸 거냐면 A하고 B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맨 처음 순간에서 A, B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에 대해서 쓸 겁니다. 그럼 이때 동안에 마찰력이 한 일은 그 마이너스 B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B가 마찰 구간을 지날 때 높이 변화 H1이죠. 그만큼이 그 총 A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입니다. 뭐 감소량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부호까지 표현하면 이제 변화량이 되겠죠. 자, 요게 A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더한 거하고 A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더한 거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식을 써보면 자, A는요 맨 처음하고 바닥하고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A는 H1만큼 내려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순간에서부터 바닥에 도달할 때 요 두 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H1만큼 내려왔습니다. B는 요 순간하고 요 순간을 비교해 보면 H2만큼 내려왔죠. 그렇죠? 그러면 그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이렇게 됩니다. A는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고요. 질량이 M, G 그리고 H1만큼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내려왔으니까 역시 마이너스고요. 변화량이. 그 다음에 그 질량이 EM이고 G고 H2만큼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뭐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바닥에 도달했을 때 A는 2kb, B는 kb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3kb 빼기 0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AB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A는 2kb, 0에서 2kb가 되었고 B는 0에서 kb가 되었습니다. 뭔 말인가 싶죠. 자, 여기서 H1과 H2의 관계를 알려면 kb를 없애야 됩니다. 간단하죠. 예, kb만 없애면 H1과 H2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식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뭘 써야 되는지는 명확해요. 결국에 실이 끊어진 이후에 A는 계속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실이 끊어진 이후에. B는요. 실이 끊어진 이유가 언제입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요 순간부터 마찰이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A는 자,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 순간하고 이 순간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거고요. B는 요 순간에서 요 순간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볼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요 점과 요 점에 각각 kb가 들어가잖아요. 2kb, kb가 들어가니까 k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연립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머릿속으로 안 떠오르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밖에 뭐 쓸 게 없으니까 그냥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또 쓰이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점을 지나는 순간에 이 물체가 이제 실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점을 지나는 순간에 AB의 속력은 같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v 제곱이 같으니까 질량의 B가 그 순간에 이 둘의 운동 에너지 B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변수를 하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량이 1대2잖아요. 1대2니까 똑같은 속력이면 요 노란색 점을 지나는 실을 끊어질 때의 운동 에너지가 A가 K1이면은 B는 2K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실이 끊어지는 순간 속력이 같아요. 그럼 2분의 1 mv 제곱 중에서 v 제곱이 같으니까 질량의 B가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의 B인 거예요. 근데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는 식 써야 되고 여기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는 식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 에너지와 이제 높이에 대한 거는 이제 다 구했으니까 운동 에너지에 대한 변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A에 대해서 하고 B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그 노란색 점, Q점을 지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K1이었고요. 그 다음 A는 지금 요 순간부터 요 순간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거니까 요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K1에다가 mgh2만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K1 더하기 mgh2죠. 요게 Q점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바닥에 도달하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운동 에너지만 2kB를 가집니다. 요게 이제 바닥에 도달했을 때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KB를 못 날리는 게 K1이라는 게 또 생겨버렸어요. 뭔가 몰라서 식을 한 개 더 썼는데 모르는 게 또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또 B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B는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요. 그러면 이때는 기준점을 어디를 잡으면 좋으냐? 얘를 기준점 0으로 잡으면 좋죠. 그러면 이제 요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0으로 계산하니까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높이예요, 요 높이. 이제 요 높이를 계산하는데 요 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높이가 H2 빼기 H1이에요. 요 높이가 H2 빼기 H1인데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이 닮음입니다.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러면 빗면의 길이가 2대 3이기 때문에 높이의 비가 이게 2고 이게 3이어야 돼요. 2대 3. 그러니까 2대 3이면은 2대 1이 되죠. 1이 되니까 요게 요 전체의 몇 분의 1? 3분의 1이 돼야 돼요. 예.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빗면의 길이가 2대 3이니까 요 높이의 비도 2대 3이 돼야 되니까 요게 2대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전체적으로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쳤죠? 네, 3분의 1 H2 빼기 H1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미친 듯이. 미쳤지. 그럼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2K1 더하기 mg 요거다. 이렇게. mg 이거다. 이렇게. 이거 뺄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풀이만 할게요. 이거는 좀 아니에요. 알았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들 다 이제 뺄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일단 그래도 한번 경험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서 풀이는 한번 해줍니다. 이게 물리학원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물리학만 있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어. 화학에도 있고 뭐 생물에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리학에서는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이제 2K1 더하기 2mg 곱하기 3분의 1 H2 빼기 H1 미쳤죠? 는 이제 마찰이 있는 구간을 도달했을 때는 이제 그 점을 기준점을 잡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KB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KB고요. K1은 또 날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주면은 이제 그 K1은 날라가 버립니다. 날라가고 식을 정리하면은 정리한 것만 적어주도록 할게요. 3분의 4 mgh2 더하기 3분의 2 mgh1은 3kB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끝나긴 한 겁니다. 뭐가 끝난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3kB 있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H1과 H2만 남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H1과 H2의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미친 거죠. 일단은 식 자체만 해도 3개를 써야 되는데 그 외에 이제 그 A는 G 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 빗면의 길이의 B를 하고 그 닮은 B를 이용해 가지고 또 그 높이 B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얼만큼 내려갔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예, 맞아요. 요게 진짜 좀 살인적인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맞춘 사람 있어? 맞춘 사람 있어요? 예, 보통은 아마 맞춰도 실수로 맞춘 애들이겠죠.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H2 나누기 H1은 2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요게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심하게 어렵게 낸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